오늘 국민 배당금으로 상당히 시장이 시끄러웠습니다. 장 초반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그리고 코스피까지 전부 다 폭락이 나오면서 외국인들의 엄청난 매도세가 있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상승 전환을 했고 지금 시장도 전반적으로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전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코스닥에서도 반도체가 날아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오늘 디바이스라든가 저스템이라든가 코미코 이러한 좀 레이저셀 같은 중소형 코스닥 반도체 기업들이 상한가를 기록한 가운데 오늘 좀 약간 피눈물이라면 피눈물을 흘릴 만한 섹터가 있었죠. 바로 바이오였습니다. 메디포스트, 에이프릴 바이오, 코오롱 티슈진, 알지노믹스까지 그동안 시장에서 가장 상승이 필요했고 이렇게 중요했던 바이오주들이 폭락이 나왔다라는 점, 오늘 방송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언급드린 바이오는 오히려 연상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에서 이 종목 본격적으로 분석하고 공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황금돼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보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이오 섹터에서는 좀 약간 피바람이 불었죠. 메디포스트 그리고 ST큐브, 티움바이오, 에이프릴바이오, 코오롱 티슈진, 알지노믹스 전부 다 폭락했어요. 거기에 어제 상한가를 갔던 엑세스바이오도 힘을 못 썼고 뭐 오렘 테라퓨틱이라든가 기존 정통 바이오주들 ABL 바이오 그리고 최근에 상승이 가장 강했던 리가켄 바이오도 전부 다 폭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하락이 가장 짙었던 알테오젠 정도로만 지금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중동 정세 그리고 트럼프발 미중 갈등 국내 정치 테마 등 혼돈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전 방송에서 계속 언급드렸던 종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바이젠셀이죠. 바이젠셀 오늘 상승 마감했습니다. 제가 떴다 하면 연상 랠리라고 했는데 또 어떻게 보면 가장 기대가 되는 재료들을 앞두고 있는 바이오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단은 이 종목을 설명드리기 전에 왜 바이오주가 폭락을 했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 우리가 지금 촉각을 둬야 되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인플레이션 우려가 터졌습니다. 주식시장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모두가 아시겠지만 우리가 체감하는 실물 경기는 조금은 다소 어렵습니다. 오히려 주시장 같은 경우도 쏠림 현상, 반도체 쪽으로 워낙 수급이 강하게 쏠리고 탑2만 폭등하는 현상, 그리고 코스피 비중이 기존 약 30%에서 이제 50% 부분까지 올라왔죠.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단일 종목 두 개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거시경제가 조금은 심상치가 않는 모습은 나오고 있어요.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가 지금 29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가만히 있지 않고 있잖아요.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중국의 개방을 요구하겠대요. 본인은 중국을 등지고 어떻게 보면 어떻습니까? 중국을 계속 견제하고 압박하고 이러한 흐름들을 보여왔는데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강력한 개방을 요구하겠다라는 으름장을 놓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더군다나 여기에 지금 가장 전 세계 가장 큰 화두였던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를 이끌고 지금 중국의 개방을 요구하겠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시장에서 워낙 시끄럽다 보니까 원래는 젠슨 황 CEO는 언급이 안 됐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라든가 팀쿡 애플 CEO, 뭐 블랙록 자산운용사 CEO라든가 여러 지금 약간 중국에 비중을 두고 있는 이러한 기업들만 가는 것이 아니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결국엔 제스낭 CEO도 간다라고 합니다. 지금 긴장감이 올라가고 있죠. 또 핵심은 무엇이냐? 오히려 여기서 잘 된다. 그동안 우리 시장이 왜 수혜를 받았냐면 여러분 통신주들 폭등했잖아요. 여전히 지금 미국은 지금 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있기도 하고 지금 전력 인프라망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중국산 장비를 그동안 견제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수혜를 받았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의 화해의 제스처가 나온다? 그럼 도로 다시 중국이 반사이익을 얻게 되고 우리 시장은 그동안 반사이익을 받았던 부분을 반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핵심 소재를 서로 통제해 왔잖아요. 계속해서 수출 통제를 해왔는데 여기서 풀린다. 그럼 역시나 우리 같은 경우는 반사이익을 받았던 분야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차 단기적인 충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겠죠. 또한 지금 주식시장이 워낙 누가 봐도 과열됐다라는 관점에서 그러한 명분이 생기기도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세도 지금 불안해요. 지속적으로 국민 배당금 논란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갑자기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진화에 나설 정도로 지금 이게 화두가 굉장히 커졌어요. 의도치 않게. 정치권이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수 시장이 약간 펀더멘트 좀 흔들렸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추이를 보시면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팔아치우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무엇이냐? 이걸 다 누가 받고 있다? 지금 개인들이 받아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더 갈 수는 있습니다. 지금 워낙 슈퍼사이클이기 때문에 더 갈 수 있는데 핵심은 왜 SK하이닉스를 기준으로 20만원, 30만원, 50만원대, 100만원 초반대라도 좋습니다. 이때 사지 않고 한창 광풍이 불면서 누가 봐도 부담스러운 자리까지 올라왔을 때 여기에 돈을 공격적으로 때려 넣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약간 데자뷰 현상 같아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9만원대 물려가지고 3년을 고생하셨던 분들이 역시나 다시 한번 진짜 삼성 30만원 40만원 간다고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 사고 있다는 것이겠죠. 500% 1000% 간 주식을 더 간다 해서 사는 건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그만큼 기대 수익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포모가 왔다고 한다면 그동안 내가 이 종목을 놓쳤다라는 인정을 충분히 할 줄 알아야 되고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적을 수 있지만 원칙을 가지고 투자라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역대급 혼돈 장세에서는 기대감만으로 오른 가짜 주식들은요 여지없이 좀 박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한광통신 빠졌죠. 필두레에서 뭐 광전자 그동안 광통신 테마들 다 빠졌거든요. 왜겠습니까? 단기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겠지만 중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에서 조금이라도 우호 신호가 나온다 통신장비 쪽으로 그럼 얘네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실적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폭등했던 주식들. 물론 다시 한번 진짜 테마가 불거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금리 인상 얘기 나왔죠. 원래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요 시장의 이러한 유동성들을 돈이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 회수하겠다라는 것이 기본적이잖아요. 우리가 금융 기본 상식으로 보면 지금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그동안 금리가 계속 벌어져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처럼 환율을 잡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다 필요 없어요. 미국이랑 금리가 비슷했더라도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진 않았을 겁니다. 미국이 더 높아요. 중앙통화인데. 그 와중에 돈을 풀어댔기 때문에 유동성이 더 풀리고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런데 하느는 이제 금리를 4차례 인상하겠다라 밝혔죠. 아마 3.5%.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3.75거든요. 우리가 4차례에 걸쳐서 3.5%까지 올려도 미국이랑 차이가 조금 벌어져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 갈 때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환율 안 빠지잖아요. 계속 1400원 후반대에서. 그럼 16경기가 잠기게 돼 있거든요. 지금 체감하는 부분 다 똑같지 않을까요? 다 똑같잖아요. 반도체만 올라가고 정말 다른 주식들은 안 올라가는 거. 그런데 이 와중에 제가 바이오주는 대장주가 못 끌고 간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분명한 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슈퍼사이클이기 때문에 시장에 상관없이 변동성이 날 수는 있겠지만 두 형님의 자리에서 굉장히 시장을 견고하게 끌어줄 겁니다. 코스닥은 지금 그런 게 없어요. 로봇주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업들의 투자가 들어가고 이제 막 비전 성장성이 열렸기 때문에 폭등을 했지만 얘도 실적에 대한 우려가 더 나올 겁니다. 앞으로. 그럼 코스닥은 그래서 혼돈이거든요. 근데 바이오 그렇게 가장 먼저 반응을 했잖아요. 근데 바이젠스 제가 말씀드렸죠. 알테오제라든가 ABL 바이오가
시장에서 코스닥을 확 끌어줄 만한 대장 역할을 하기에는 다소 지금 무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개별 관심에 집중을 두셔야 된다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바이젠스를 제가 지하의 이노베이션이랑 지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지금 얘네 호재 계속 터지고 있어요. 우리가 뭐 시장에서 못 보는 사이에 호재가 계속 터지고 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다? 바로 아스코 2026에서 임상 관련 구두 발표. 이거 수천 개의 기업이 내거든요. 정말 극소수만 선정이 되는 자리예요. 포스터가 아니라.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겠죠? 기술 이전 가능성 나오겠죠. 무엇보다도 수천 개의 기업들한테 하나하나 영업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기업들을 많은 기업들 모아놓고 발표하는 그러한 정말 혁신적인 자리입니다.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디로 갔냐? 아스코뿐만 아니라 EHA 유럽 혈액학회 구두 발표 대상에도 선정이 됐어요. 이제 미국, 중국, 유럽 바이오 차이나까지 참여를 했었잖아요. 다 열렸어요. 지금 단순하게 구두 발표하겠다고 한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 연상을 갔거든요. 거기에 국내에서 유일하게 첨생법 1호 지정된 기업이요. 1호 첨생법 1호 치료비 7천만 원. 근데 시가총액 이제 2,400억입니다. 동종기업 중에 같은 기업이 하나가 있잖아요. 동종기업. 지금 바이젠셀이랑 더불어서요. 지금 규제 샌드박스 내에서 또 각광받고 있는 기업이 있거든요. 큐로셀. 얘는 승인되고 주가가 빠졌어 오히려. 그런데 75,000원 부근으로 해가지고요. 얘가 지금 바이젠셀이랑 동종업계로 비교가 되고 있어요. 폭락해도 지금 6천억입니다. 폭락해도 6천억이고 고점 기준으로는 아마 1조 가까이 됐을 거예요. 시가총액. 그런데 첨생법 1호에 호재만을 앞두고 있는 바이젠셀이 2천억대다? 그럼 누가 봐도 제가 봤을 때는 저평가라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전 세계 종양학 권위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마이크를 잡고 치료 트랙과 상업화 성과를 발표한다라는 겁니다. 일본 금리가 오르든 트럼프가 화를 내든 진짜 숫자가 찍히고 기술력이 증명된 종목에는 돈이 몰리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투자 경고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계속 강조를 드렸죠? 아마 제가 일주일 전부터 이 자리에서 강조드렸어요. 사셔야 된다고. 5월달 안에. 왜냐? 안 빼잖아요. 안 빼요. 그리고 연상을 통해서 1차 돌파를 시켜놨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전고점까지 제가 바라볼 수 있는 게 무슨 뜻이냐? 다가오는 일정, 아스코, EHA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까지. 그럼 단계적으로 지금 주가 구간에서 계속 행보를 하다가 돌파시키면 무난하게 상한가 한 방만 터지더라도 어때요? 순식간에 전고점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물량 소화시켜놓고 안 빼잖아요. 애초에 뺄 거였으면 뺐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역대급 모멘텀을 가진 주식이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는 폭락했다 크게 상승했지만 코스닥이 혼란스러운 와중에 바이오주가 전체적으로 다 폭락했는데 여기서 버텼다?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억소리 나는 전조 증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하락장을 얼마나 많이 겪고 왔겠습니까? 물론 다른 이런 바이오 주식들 마음 아파요. 정말 간 것도 없고 상승 추이 변동성도 하나도 못하고 시장에서 부각받지 못한 것 같아 사놨는데 폭락하고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시장에서 강한 종목을 미리 사놔야 된다 강조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없던 것들을 사셔도 수익이 나는 장이잖아요. 그럼 반대로 기대 수익률은 낮아졌기 때문에 좀 약간 장기적인 비전을 바라보고 살만한 주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상황에서는. 분명히 바이오주에 대한 재미를 느끼고 싶은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그러한 분들은 바이젠스를 꼭 한 번쯤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이 구두 발표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지하 이노베이션이라든가 얘들 빠지면 더 좋아요. 특정고가 행보하다가 오히려 물량을 흡수하는 과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좋다. 그리고 제가 조만간 리스트 팩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조만간 시장에서 굉장히 견고하고 단단한 종목들 리스트 꼽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해당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재테크의 본질을 깨닫고 경제적 자유를 향한 여정을 흔들림 없이 완주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금돼지였고요. 다시 한번 채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